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입니다. 암 발병률의 급증은 많은 분들께서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암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은 더욱 두려운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암 환자 등록자 수가 약 25만 5천 명 정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인체 노화이며 다음으로는 만성 염증이라고 언급됩니다. 미국 암 학회에서도 만성 염증과 고혈당증이 지속될 경우 인체 내에서 암세포를 자극하여 증식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면 당연히 복구가 필요하므로 급성 염증과 달리 몇 번의 염증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혈관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며 암세포가 생존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염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혈관이 통로 역할을 하여 염증 세포들이 이동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돌연변이 암세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하며 불건전한 생활 습관, 감염, 과도한 스트레스, 술, 담배 소비, 부족한 수면, 영양소 부족 등이 만성 염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발암 물질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이유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측면에서 만성 염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됩니다. 염증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식 선택으로 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내 몸 상태를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염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가끔씩 마트에 방문하실 때 생선을 한 번 더 섭취하고 들기름, 들깨, 견과류, 땅콩, 아몬드와 같은 식품들도 조금씩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땅콩이나 견과류는 공기에 노출되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저장 기간이 오래되어 썩은 냄새가 나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오메가3가 혈관에 좋다고 알려져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들도 섭취했지만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방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이나 혈관 질병과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 좋은 음식 중 하나는 베리류인데 이 음식들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폴리페놀 성분은 쓴맛이 강할수록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체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와 같은 과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리류는 염증을 최소화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음식 중 하나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블루베리 주스나 블루베리 요거트 같은 가공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주스는 단순히 설탕 덩어리일 뿐이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생과일인 블루베리를 권장합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야채들도 혈관에 좋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매일 섭취하는데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 대체식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찌거나 살짝 익힌 것도 맛있어서 권장합니다. 다크 초콜릿도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혈관의 염증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당 성분에 주의해야 하며 70% 이상의 카카오 성분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당 섭취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혈관에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은 끈적끈적한 점성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며 항상 커피와 물을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물을 많이 마시면 세포의 부종이 줄어들고 혈관에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면 세포가 부어버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에 3컵 정도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왜 암에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는 늘 최선을 다해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왜 암에 걸릴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암은 사실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켰음에도 술을 마신 차가 돌진해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암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규제된 운동을 실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 케이스가 있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는 60%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 60%에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나머지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유전적인 이유로 암에 걸리는 경우는 내 힘이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나는 최소한 암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에 플러스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즉 의지가 더해져야 하는 것은 건강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기검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의료 환경을 누리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혜택을 꼭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이유로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건강하다고 느낄 때 자만하지 말고 건강검진은 제때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보세요.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은 염증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리를 해보자면 염증은 다치는 경우가 계속해서 몸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큰 질병, 즉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염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염증은 혈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관에 해로운 음식들은 피해야 하며 끈적끈적한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자, 탕수육 같은 음식을 먹고 싶다 해도 본인 몸의 염증 반응을 고려해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물을 많이 마시고 몸에 좋은 음식들인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베리류, 폴리페놀이 많은 다크 초콜릿, 브로콜리와 같은 야채를 즐겨 먹어보세요. 오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대신에 블루베리를 많이 섭취하면서 염증 반응을 서서히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만성 염증을 함께 줄이고 나쁜 습관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암과는 거리를 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 푹신한 잠을 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